재건축 연한을 10년을 갖다가 확 당기는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굳이 우리가 리모델링 해야 돼? 일기 신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강남의 집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분당은 탐을 내세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최근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내용을 특별한 내용이 많지는 않아서 짚지 않을까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번에 부동산 고민 문자 보내주시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좀 짚어야겠다 해서 오늘은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관련한 핵심 내용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연한 10년 앞당겨졌다. 이게 어쩌면 핵심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연한을 당긴 것은 아니지만 그 택지지구 개발 사업을 한 그 준공 이후 20년 이상이 되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이다 보니까 이제 일기 신도시는 사실상 20년이 넘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들인지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지금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어요. 이름을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읽을게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눈치 싸움을 좀 한 거죠. 눈치를 많이 살핀 거죠. 다른 지역 여차별 문제를 고려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내년 총선을 의식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상 지역을 넓히는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한쪽에만 특혜를 준다는 얘기 듣기 싫고 여러 지역의 어떤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왜 저기만 특별하게 대우해줘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게 이제 곤란하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을 넣은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일기 신도시의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노후 계획도시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택지 조성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일기 신도시와 같은 신도시들 조성하는 것이고요. 택지를 갖다가 이제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여기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뒤에 간단하게 짚어볼 건데 20년 이상만 경과하면 재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재건축 연한을 10년을 갖다가 확 당기는 효과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용적률도 최대한 500%까지 올려서 사업성을 대폭 개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기간도 많이 단축을 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택지 조성 사업 20년 이상의 어떤 지역들이 어디 있느냐? 일단 서울에도 많이 있죠. 지금 우리 이제 개포 재건축해서 많이 이제 신축들이 올라가고 있는 개포, 그리고 신내, 중랑구 신내, 그리고 고덕, 상계, 중계, 목동, 수서 이런 지역들이 다 이 택지지구로 조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목동에 엄청나게 많은 14개의 단지가 다 사실 택지지구로 조성이 된 것이고 수서도 그렇고요. 자, 경기도는요. 지금 5개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그리고 중동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저 지역 말고도 안양의 포일, 광명, 철산, 한, 고양, 화정, 영통, 능곡 이런 곳들이 다 택지 개발로 해서 택지 조성 사업을 해서 지은 그 지역들이라는 거죠. 저기들 모두 인천 구월동이나 또 대전의 노은, 둔산 이런데 그리고 해운대, 함양 이런 곳들도 다 택지 조성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그냥 무조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자체장의 어떤 그 지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고 했을 때 오세훈 시장이 지금도 저렇게 몸을 많이 사리는데 과연 저 지역들을 그렇게 20년 안에서 바로 지나가면 하게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일기 신도시가 주 타깃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기 신도시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은 5개가 도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일기 신도시들은 대부분 입지가 좋아요. 그래서 서울 그 중심,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했을 때
범위 안에서 보면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 가장 대장은 분당이죠. 분당이 가장 먼저 이제 입주를 시작을 했고요. 그 용적률도 낮게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으면서 면적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 면적이 큰 곳이 일산이에요. 그래서 일산인데 일산은 분당보다도 더 낮은 용적률 169% 정도만 사용해서 지어서 굉장히 이제 땅이 한마디로 넓은 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지역은 평촌, 삼본, 중동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은 사실은 좀 많이 빽빽하게 용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삼본과 평촌도 비교적 좀 용적률을 높게 써서 지은 아파트들이 많고 규모가 이 세 개 신도시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건축 연한별로 좀 보면은 분당과 일산이 이제 비교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분당은 비교적 신축과 좀 낡은 아파트들이 많이 섞여 있는 편이고요. 일산은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77%로 거의 대부분인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때 다 지어졌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산은 공사 시작하고 나서 빠르게 공사를 끝내버린 그런 아파트가 많다는 거죠. 단기에 사업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 특별법에 의한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기본 방침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그 시장 군수가 이 기본 계획을 또 수립을 해요.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을 통해서 국토부 장관과 합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다만 광역시나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이 시도지사 승인 없이 바로 국토부 장관과 합의 후에 사업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고시하면 이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통합시비로 빠르게 단축시켜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단축되게 되면 공사가 확 기간이 줄겠죠. 그래서 착공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특별정비구역이 되면 과연 뭐가 좋길래 이거 가지고 얘기가 많은가 이걸 봐야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안전진단을 완화나 면제까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화는 기본적으로 해줄 건데 면제, 뭐 예를 들어서 공익성에 부합한다든가 어떤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경우에 특별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은 아예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게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기간을 확 단축시킬 수 있도록 사실 지금 서울에 있는 대다수의 그 아파트들이나 많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 안전진단에서 깐깐한 기준을 그동안 적용받다 보니까 거의 통과가 안 돼서 못한 곳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걸 아예 없애준다면 그건 빠른 속도를 기대할 수 있겠죠. 또한 그 용도 지역을 완화시켜주고 용적률도 올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성을 아주 대폭 개선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 500%까지도 있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니까 내가 재건축을 하는데 그만큼 많은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올 수 있다면 훨씬 더 사업 진행에 유리해지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 나아가기 쉽겠죠. 그리고 이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 해서 사업 속도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통합심의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이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재건축에서 가장 이제 아킬레스건들인 부분들을 많이 완화를 시켜주다 보니까 사업은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점은 또 뭐냐? 일단은 지금 그 상당수의 그 일기 신도시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분당도 있고 또 평촌도 있고 삼본도 있고 이제 중동도 하려고 하고요. 일산도 있고요. 근데 이런 곳들이 물론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추진 단계, 초기 단계에 있는 곳들이 많지만 꽤 많이 진행이 된 곳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물론 리모델링도 혜택을 줍니다. 15% 정도로 지금 그 추가적인 물량을 더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원래 리모델링이라면 그 이상을 해주도록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애매한 거죠. 얼마나 해줄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없고 또 어차피 용적률도 올려주고 종상향도 해주고 막 이런다면 용도 지역도 변경해 준다면 그러면 굳이 우리가 리모델링 해야 돼? 우리가 차라리 조금 돈 더 내더라도 재건축해서 완전히 상품성을 새롭게 만드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기껏해서 진행을 막 해오던 것들 다시 다 돌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의견이 다른 그런 그 조합원들 간에 충돌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벌써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좀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뭐냐면 이주대책 문제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12만, 뭐 8만 막 이렇게 되는 엄청난 그 주택들을 다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 순환해서 진행을 할 텐데 뭐 어떻게 어디로 이들을 이주해서 살도록 해줄 것이냐,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됐을 때 뭐 이주하면서 생기는 문제들, 뭐 그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얘기거리가 무엇이냐면 빡빡한 용적률. 저는 이제 요게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당장 사업성은 좋아질 수 있지만 어떤 주거의 쾌적성은 좀 떨어지는 어떤 아파트들을 대거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저렇게 무조건 용적률을 올려서 짓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타임라인이 정확하게 제시가 좀 안 돼 있다라는 거.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24년에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과연 그 사이에 어떻게 준비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제기되는 문제점이고, 제가 볼 때도 특히나 이 리모델링 단지들의 어떤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어쨌든 간에 만약에 특별법대로 정비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현재는 이렇게 생긴 두 개 단지가 뭐 학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던 단지를 완전 이렇게 하나로 크게 통합해서 진행을 함으로 해서 훨씬 더 그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같이 공통으로 쓰는 뭐 그런 인프라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훨씬 좀 더 아름다운. 요즘은 단지들이 규모가 2, 3천 세대 되면 커뮤니티 시설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수영장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니까 좋긴 하겠습니다. 역세권 단지라면 이렇게도 해볼 수 있다. 역세권 있는 곳들은. 그래서 주상복합, 역세권 복합, 뭐 거점 개발, 뭐 해서 이제 복합 환시센터 만들고, 또 이제 뭐 이제 일자리들을 같이 섞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국토부에서 제안을 한 예시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기 신도시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떨 것이냐? 전망을 한번 볼까요? 일단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재건축 연한을 10년을 앞당긴다는 거, 그리고 안전진단도 면제받을 수 있고 아주 완화시켜서 가게 되면 사업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좋아요.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기 신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뭐 교통이 좋은 것도 있고 인프라 우수하고 일반적으로 학군도 나쁘지 않고 일자리가 또 갖춰져 있는 도시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없는 하나, 바로 새 아파트가 없다는 거죠. 시축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 노후된 아파트라는 거. 근데 그 문제를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접근성 괜찮은 일기 신도시로서는 매우 매력적인 제안인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죠. 그래서 지금 서울의 주요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흐름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그 바톤을 또 다른 곳에서 이어받고 이런 상황인데,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분당 같은 경우는 분위기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모든 일기 신도시가 동시에 같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 좋아하는 선호 지역, 선호 단지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흐름이 좀 나오고 나면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면서 시세가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반등 속도가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실수요자들이 이제 움직이게 된다면, 전세도 좀 올라가고 실수요자도 움직이게 된다면 그때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시세가 가는구나, 일기 신도시에 대한 사람들 관심이 높아지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서울에서 살 수 있다면 굳이 일기 신도시를 우리가 욕심낼 필요는 없지만, 내가 서울에 갈 수 없다면, 아니면 서울에 이미 내가 좋은 것들 갖고 있어서 일기 신도시 좀 쾌적한 곳에서 살면서 다른 무엇을 좀 더 기대해 보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이렇게 좀 보셔라, 이런 부분을 보셔라. 일단은 어쨌든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서울은 리모델링도 좋아요. 그 서울이라는 아주 희소하고 아주 미래 가치가 높은 입지에 또 좋은 자리들, 리모델링 무조건 입지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 곳에 좋은 역세권이라든가 뭐 선호하는 지역 내에 리모델링이라면 그 입지를 내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1기 신도시는 어쨌든 1기 신도시죠. 그래서 뭐 그 주변에 서울과의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곳에 택지들도 많이 개발돼 있어 다른 신도시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곳에서 내가 선택한다면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다 교통도 좋고 다 좋은데 학군도 좋은데 집만 새 거면 완전 되게 좋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갖춰져 있는, 그런 게 되는 곳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사실 그 위치 자체에서 이걸 증축해서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조라든가 평면이 조금은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로 보시는 게 맞으실 것이고, 용적률과 그리고 이제 그 용도 지역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낮은데 3종 주거지다라든지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중상향을 또 해준다면은 더 좋아질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용적률과 그 용도 지역 이걸 같이 비교해 보셔서 좀 비교해 보시면 좋겠고, 역세권 단지면 좋아요. 무조건 이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여기 가까이 있는 곳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학군, 교통, 기본 인프라 갖춰져 있는 거 당연히 좋겠죠. 이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도 잘 모르겠다. 데이터상으로 전세 가격이 좀 안정적인 곳을 찾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이 단지에 대한 어떤 가치를 한번 비교해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좀 높은 곳, 전세 가격이 비교적 덜 떨어지는 곳, 여전히 수요가 많은 곳, 거래가 전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곳,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5개의 1기 신도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 어떤 입지적인 가치로 본다면 분당이 가장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에 집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분당은 탐을 내세요. 왜냐하면 저기는 상품성만 바뀌면 굉장히 좋아질 도시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당 좋습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분당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분들이라면 다음 선택지로는 저는 일산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유는 굉장히 낮은 용적률을 사용하고 있고 도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정비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혜택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했을 때 굉장히 높게 지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일산 같은 경우는 여러 호재들이 또 좀 곁들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입지는 분당, 그리고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면 일산, 이 두 개 지역을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고민 상담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 중에 선정된 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아다리 도지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